네, 우선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에비에이터의 실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광활하고 또 투박하면서도 미국식 럭셔리를 아주 가장 잘 표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도어 트림 부분에서의 만족, 그리고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30가지가 넘는 방향으로 조절이 되는 시트, 아주 다양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위치해져 있죠. 유광 블랙이라든지 이 레벨 오디오를 품고 있는 알루미늄 패널, 그 다음에 이 가죽, 아주 다양한 부분, 이 스티치까지 정교하게 도어 트림 하나만 봐도 이 차가 어떤 성격이라는 거를 단숨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도어 문을 여는 버튼은 바로 이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버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전자식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기능이 배터리가 다 됐거나 했을 땐 어떻게 여느냐, 바로 이 아래쪽에 따로 이제 수동식 버튼이 마련되어 있죠. 이게 어쨌든 이렇게 아주 남들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잘 만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로 넘어와 보면 이 스티어링 휠 쥐는 감각이 이렇게 그렇게 고성능 차처럼 두껍진 않지만 가죽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음성 버튼 인식은 요 9시 쪽에서 이제 한 10시 정도 되겠네요. 손잡이 딱 스티어링 휠을 움켜쥐었을 때 바로 이쪽에서 단번에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역시 터치라든지 각종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간단한 조그 셔틀은 물론 그 다음에 다 조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 아래쪽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필요할 때만 쓰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차간거리,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터치는 아닙니다. 이 뒤쪽에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버튼을 당기면 바로 작동이 되죠. 버튼이 너무 많거나 조잡해 보이면 또 운전할 때도 그렇고 시인성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링컨은 이렇게 살짝 숨겨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특징입니다. 이 외에는 이제 이쪽 왼쪽에는 오디오 조절 볼륨 버튼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계기판과 연동을 해서 엔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기판이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계기판이 크지가 않고 뭐랄까, 일단 버튼이나 이런 숫자들의 구성이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가운데 경계선도 모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인성이 아주 월등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넓고 계기판 못지않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전달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으로 센터 페시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센터 페시아의 구성 굉장히 정갈하면서도 뭔가 심플하고, 그렇다고 올드하거나 투박한 느낌은 또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너무 광활하면서도 고급스럽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가죽이라든지 유광 블랙, 알루미늄, 크롬, 다양한 소재를 아주 적절히 잘 두른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라면 저는 이 모니터 같은데요.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워낙 대세가 와이드형이기 때문에 이런 정사각형 비슷한 이 굵은 모니터, 튀어나온 모니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이쁜 것 같진 않아요. 옛날 아우디 때처럼 이렇게 숨기거나 해도 참 이뻤을 텐데 그냥 툭 튀어나와져 있습니다. 잘 박혀져 있고, 이 외에 이 안쪽에서의 조절 버튼이라든지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블루투스 시계,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에 대한 지원은 물론 와이파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발렛 모드, 주변 시트에서는 마사지 설정 기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 제법 세게 두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터치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나만 갖고도 한두 시간은 거뜬히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전자식 버튼, 변속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서 주차할 때도 매우 편리할 것 같고요. 바로 밑에는 이 공조장치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조작과 공조장치 버튼들, 기존 컨티넨탈에서 봤던 부품을 아주 많이 갖다 쓴 것 같아요. 간단한 조그 셔틀 레버를 비롯해서 통풍 시트 기본이겠죠.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이렇게 떠 있다는 건데요. 이 전자식 버튼 녀석이 저는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살짝 떠 있고, 이게 빛의 그늘이라든지 반사져서 보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되게 뭔가 하나의 조형미를 아주 잘 갖췄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정말 두껍습니다. 이게 지금 손바닥 한 뼘하고도 더 남는 정도의 아주 넓은 폭의 센터 터널이 보이는데, 고급스럽게 마치 잘 짜여진 수납장처럼 막아 놓아져 있어요. 최소한의 버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버튼,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정도가 위치해져 있고, 이렇게 열면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나오고요. 뭐 USB C 타입도 지원을 하네요. 한 번 더 열면 키를 놓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과 두꺼운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컵홀더 안쪽엔 다 조명이 넣어져 있어서 야간 주행에서도 꽤 분위기를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 옆으로 넘어가 보면 공책만 해요. 뭐 거의 공책만한 사이즈의 엄청나게 커다란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뭐 각티슈도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수납을 비롯해서 12V 소켓, 그 다음에 여기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프레임리스 룸밀러를 비롯해서 이 위쪽 터치로 연결이 되는 조명 버튼, 선루프, 안쪽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마감, 섬세한 마감이라든지 소재 부분에서는 유럽 차와 견줘도 전혀 손색 없는 부분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실내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링컨 에비에이터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기존 SUV와는 차별화될 정도로 정말 큼직한 사이즈가 인상적입니다. 뭐 휠베이스 말할 것도 없고, 길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덩치에서 이미 시선을 사로잡는다 라는 듯한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링컨이 최근에 많이 선보이고 있는 디자인 형태이죠. 이 그릴을 비롯해서 링컨의 로고가 아주 돋보이는 그릴 패턴까지 굉장히 큼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 도금을 아주 가득 넣어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감각도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그릴의 정 가운데 이 링컨 로고에는 불빛이 들어옵니다.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 시야에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고급감을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헤드램프로 들어오면 헤드램프 자체도 커요. 헤드램프 자체도 크지만 그 밑에 이 여분의 램프를 통해서 조금 더 인상적인 세련미와 포인트를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LED 타입이고, 그 밑에 안개등도 모두 LED예요. 그 바로 밑에는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는 레이더, 각종 센서를 비롯해서 범퍼가 생각보다는 꽤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몰딩은 최소화해서 그런지 이 차는 험로 주행보다는 보시면 고급 럭셔리 SUV야 라는 듯한 느낌을 아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보닛에는 굉장히 깊은 주름을 꽤 여러 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둔탁하거나 뭔가 버거워 보이는 인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날렵하고 세련미를 잘 갖춘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죠. 생각보다 그릴이 바짝 수직으로 내려와져 있기 때문에 웅장한 감각도 잘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휠은 바람개비 모양, 이 약간 이 비행기 터빈 모양 같기도 하고요. 휠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2인치 사양이죠. 하지만 차 크기가 워낙 커서 그런지 22인치 같지가 않아요. 22인치? 전혀 이게 큰 휠이야? 라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타이어 갈 때 한번 휠만 따로 빼보면 엄청 큰 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옆에는 에비에이터라고 아주 정자체로 알파벳이 감각적이고 고급스럽게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틸러스를 비롯해 뭐 다양한 최근의 링컨 SUV들이 요 팬더 라인에 네이밍을 새겨 넣는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는 약간 유리창 쪽에 붙어 있지 않고요, 살짝 띄워 놓았는데도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도어 캐치 부분도 따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살짝 홈을 파놔서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가 통으로 막 들락달락 거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여러모로 신경을 좀 많이 쓴 기분이 들어요. 확실히 컨티넨탈과 맥을 같이 한다 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 유리창 부분이 정말 크네요. 지금 다시 봐도 1열을 비롯해서 2열과 3열 공간의 유리창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승합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SUV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후면부로 넘어와서는 테일램프 라인이 확실히 굉장히 굵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클리어 타입으로 제동등이라든지 후진등, 방향지시등 전부 다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기존의 링컨 제품들에서 많이 봤었던 익숙한 모습이긴 해요. 익숙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은 게 특징인 것 같고, 후방 반사등도 굉장히 크고 넓네요. 아래쪽에는 이제 4개의 배기구를 이제 탑재를 했는데, 그냥 사각형으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시선 둘 곳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링컨 측은 비행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급스러운 이 요트의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두툼한, 이 벨트라인은 이 엄청나게 두툼한 알루미늄 패널, 아주 일직선으로 길게 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전체적으로 대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감각을 오롯이 링컨만의 색깔로 채운 게 바로 이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링컨 에비에이터 본격적인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주 커다란 이 보닛 안에 V6 3.0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려 트윈 터보를 붙여서 최고 출력이 405마력, 최대 토크 57.7kgm/M를 발휘를 합니다.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405마력, 정말 400마력대의 SUV 흔치 않죠. 그만큼 이 나가는 차의 감각이라든지 성능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시동을 켜고 이렇게 좁은 잘 도로가 깔려져 있는 이런 아스팔트 길에서 천천히 달렸을 때는 매우 부드럽고 조용하고, 뭔가 이 가솔린 차가 줄 수 있는 아주 장점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 여전히 아주 깊게 밟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잘 뻗어나간다 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도 변속 패턴이 아주 빠르거나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적당히 2000rpm 이제 언저리에서 차곡차곡 변속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브레이크 감각, 솔직히 대형 SUV를 몰면서 브레이크 감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대부분의 대형 SUV들은 브레이크 감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약간 꿀렁꿀렁 하면서도 초반과 끝의 응답성이 일정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안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에비에이터의 이 제동 감각이 저는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우리 좀 스포츠 세단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브레이크 담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덩치를 이끄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는 일정한 담력과 함께 꽤 만족스러운 브레이크 감각을 보여준 것이 특징입니다. 굼뜨거나 뭔가 답답한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터보 엔진에서 느꼈던 출력을 쥐어짜면서 미친듯이 내달리는, 조급하게 내달리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언제든지 여유롭고 차분하게 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달린다면 피로도는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운전 모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운전 모드가 아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노면이 좋지 못한 미끄러운 길을 비롯해서 스포츠 모드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평범한 일반 모드, 그리고 딥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접지력을 높이는 험로중에 초점을 맞춘 아주 다양한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래픽도 굉장히 화려하죠. 하지만 이 모든 모드를 다 떠나서 저는 노멀이 가장 좋고 이 차의 핵심이자 최적의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도로를 차곡차곡 잡아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적당히 의연하게 걸러주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고급 기능의 서스펜션을 탑재했다라는 듯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가진 출력을 정말 잘 써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차의 태생인 미국 특성에 맞춰서 아주 광활한 직선 도로를 빠르게 내달려야 그나마 이 405마력을 온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국도에서도 일상 주행에서도 순식간에 추월 가속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고속 주행을 이어나갈 때 충분히 이 405마력을 오롯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살짝 모드를 변경을 해 놓고, 자, 일반 안정이 약간 에코 모드, 이제 떨림, 이렇게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떨림이 스포츠 모드인데,
솔직히 스포츠 모드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산 차들처럼 갑자기 RPM이 뛰고 막 소리가 거칠어지고 막 스티어링 휠이 무겁고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 더 스로틀 양이 넓어지면서 민첩한 힘을 이끄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떨림 모드 조금 더 한적한 도로에서 이 차가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잠시 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앞차의 틈이 벌어졌을 때 아까 그 떨림 모드, 스포츠 모드라고 하죠. 스포츠 모드에서 살짝만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엄청난 소리를 내지르면서 거침없이 튀어나갑니다. 이 길이와 덩치를 생각했을 때 이 엄청난 거구인데, 거구가 이렇게 빨리 나갈 정도면 405마력 충분히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 자체가 굉장히 우렁찬 사운드로 변하고, 얼마나 힘이 강하면 보닛을 들고 그냥 가요. 들고 앞으로 나가요. 이런 느낌, 약간 미국산 머슬카에서나 본 듯한 느낌인데, 와, 이게 굉장히 빠를 뿐더러 이 보닛을 한번 들고 앞으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야, 이 미국산 차 맞다. 미국 차의 상징, 마초적인 성격 여전하구나 라는 듯한 매력을 아주 잘 봤습니다. 유럽 차나 일본 차에서는 절대로 흉내낼 수도 또 따라할 수도 없는 감성이죠. 405마력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힘이 정말, 간만에 400마력의 차를 이 엄청난 덩치의 SUV에서 느끼니, 뭐 고성능 핫해치나 스포츠 세단, 스포츠카와는 완전 또 다른 스릴과 즐거움, 경험입니다. 힘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에비에이터 참 잘 만들었다 라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그 서스펜션 생각보다 참 기대 이상이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비슷한 급의 대형 SUV와 비교하면 괜찮다는 거지, 여전히 큰 차체와 높은 이 사이즈 때문에 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강하게 커브를 돌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앞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살짝 좀 완벽한 균형감을 맞춰서 코너를 돌아 나간다, 고속이든 뭐 와인딩이든 그런 느낌은 잘 받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막 물렁물렁하고 미국 차에 대한 그런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은 과감히 잊어버리는 게 좋다라고, 그 정도의 매력으로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으르렁거리면서 스로틀 양이 엄청 풍부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소리만 들어도 뭐 4기통 다운사이징에서 깔짝깔짝 걸었던 그런 소리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진짜 매우 만족스럽고, 이 보닛을 들고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자태는 100점 만점에 한 2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트래버스가 지나가는데 트래버스가 전혀 안 커 보일 정도예요. 트래버스가 슈퍼 SUV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엄청나게 덩치 큰 차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근데 트래버스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에비에이터니까요. 물론 이 엄청난 크기에 걸맞는 400마력이 넘는 이 50kg/m, 60kg/m에 가까운 토크, 이런 게 큰 차지. 덩치 키우고 다운사이징 넣을 바에 그냥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큰 차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비에이터의 장점이 아주 잘 보이는 것 같고, 이 에비에이터를 운전하면서 이 속 시원한 가속감을 느끼고 있으면 이 고속도로에서 멀리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길마저도 굉장히 편하고 또 좋게 들릴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마사지 기능을 비롯해서 레벨 오디오, 타입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만족감이 아주 큰 차가 에비에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차는 민첩한 주행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탑승자를 모두 다 편안하게 만족시킬 만한 성격이 더 도드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조금 더 격하게 산길을 달리거나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미국에서
아주 길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직선 도로를 너무 마음 편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조금 더 편하고 여유롭게 차가 주는 안락한 승차감을 기대면서 운전을 하는 게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리저브 모델입니다.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 기본형과 고급형이에요. 리저브는 기본형인데 무려 8,300만원 돈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크기와 고급감,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술, 무엇보다도 이 400마력이 넘는 이 엄청난 성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유럽산, 이거보다 더 작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크기가 조금 작은 이 SUV의 기본형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죠. 8천만원대, 앞자리 숫자가 8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차의 가성비는 충분히 합당하다, 높다라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네, 링컨 에비에이터에 대한 총평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차를 간략히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미국산 럭셔리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차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덩치에서 오는 존재감, 그리고 주변 시선을 끄는 위풍당당한 자태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미국산 럭셔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감각, 마감 부분에서도 미국 차의 허술한 부분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리고 마사지 기능, 에어 서스펜션,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편의 기능을 알차게 갖춘 점도 마음에 들고요. 눈에 띄는 신기술을 막 넣어서 기술을 위한 기술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직관적이고 바로바로 누르고 조작을 했을 때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버튼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미국 차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럭셔리의 기준이기도 하죠. 이런 감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차, 바로 에비에이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차가 빠르게 달릴 수는 있죠. 빠르게 달릴 수는 있지만 민첩하고 역동적인 주행을 바탕으로 내가 어디에 A에서 B 지점을 미친듯이 빨리 달려야 할 때 도움을 주는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마력이 넘는 숫자, 57kg/m의 토크, 다양한 숫자에서도 꿀릴 게 또 없는 건 더 명확한 사실이죠. 지금과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언제든지 가속 페달에 발을 더 힘을 주고 싶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이 가속 성능, 이 감각, 요즘 대형 SUV에서 경험하기 힘든 매력인데 정말 계속 중독성이 심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성능에 취하면 하염없이 성능 얘기만 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에비에이터가 주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기 구입 비용, 이 앞자리 숫자 8이라는 어마어마한 메리트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충분히 이 링컨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럭셔리 브랜드이고 또 오랜 시간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링컨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티가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리고 링컨 같은 경우는 최근 차명을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SUV 라인업을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이 차를 대충 만들었다는 감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SUV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링컨의 방향과 미래 전략이 이 차를 통해서 그나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도 이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 조절이 되는 시트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정말 당장이라도 여유롭게 떠나고 싶은 차가 에비에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문짝을 열었을 때 한눈에 와, 이거 엄청 고급차고 비싼 차인걸? 적어도 1억은 넘겠는걸?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품 있는 멋들어진 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모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